원래는 의료진 분들은 그냥 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상 입원해서 와보니까 정말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잘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우리 병원으로 와서 동료가 되었던 것과 그 동료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환자들을 잘 살려낸 일입니다. 서울권역외상센터에 모든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외상센터가 있음으로써 저는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안전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이 병원을 나간 이후의 삶까지 계획을 좀 세워주고 퇴원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로서의 삶을 살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또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복지잖아요. 사회복지잖아요. 치료는 가끔, 치유는 자주, 위로는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울권역외상센터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항상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3일에 교통사고로 나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올해 20살인 안치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사고 당시 기억이 없는데요. 치인 순간은 기억이 안 나고 치인 다음에 누워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지금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구급대원분들이 저를 실어가지고 이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이제 저한테 막 개인정보를 여쭤보는데요. 이름이나 뭐 전번이나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 지금 불편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숨쉬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저한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안치원 환자는 자동차에 부딪힌 후에 전신에 다발 외상이 존재하였는데 특히 폐의 손상이 심했고요. 늑골 골절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스스로 숨을 쉬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소생실에 도착한 후에 기도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이라는 정보가 있었고 차에 깔렸다는 정보를 다 듣고 이제 모든 의료진이 안치원 학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요. 일단 환자한테 의식 사정이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많이 아파했지만 본인의 뭐 이름이라든지 몸무게 이런 개인정보 등 같은 거를 다 대답할 수 있는 의식을 사정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브레인 데미지나 이런 게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자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119 대원분들을 통해서 병원으로 연락이 오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 환자의 중증도와 현재 치료에 필요한 그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후에 소생실에서 저희 팀원들이 다 기다리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급한 것부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수술을 가시게 될 분은 바로 수술방으로 이동을 하고 혈관 조영실 같은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보통 1시간 내에 가는 걸 목표로 해서 빠른 시술과 처치 수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처치들이 끝나면 이제 중환자실이나 이제 병동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그 권역에서 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전국에 17개의 권역외상센터가 권역별로 지정되었고 개소되었습니다. 저희 서울권역외상센터도 작년에 개소를 한 서울에서 중증외상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외상센터입니다. 외상센터와 응급실의 차이점은 응급실의 소생구역은 비외상 환자의 응급진료를 담당하게 되고요. 외상센터의 외상소생구역은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외상 환자들이 도착했을 때 빠르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료 재료나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인력들이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증 외상 환자를 집중해서 맡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암 환자 치료에 매우 바쁘고 여러 가지 중증 질환 치료에 매우 바쁜 병원들이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맡기로 결정을 2014년도 했었었는데 새 병원 이전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부지에서 병원을 리모델링하고 자원을 조직화하고 인력을 모아서 작년에 서울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님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였는데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치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제가 그게 뭔가 간호사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적었었거든요. 간호사님 손에다가 제가 그때 말을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그때 그 간호사 분이 아니 내일인데 왜 죄송하냐 이러면서 막 울라고 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기억이 나네요. 외상센터의 존재의 의미가 환자들을 최대한 원래 상태에 가깝게 회복시켜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해서 외래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환자를 보면 보람을 느끼고 사회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또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진료하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초기에 평가를 한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각과에 연락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중증 외상 환자는 시간이 생명이죠.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실은 중증 외상 환자를 신속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증 외상 예방 가능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도에서부터 권역 외상센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외상 환자를 위해서 대기된 공간, 대기된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증 외상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에게 초기에 많은 자원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전국의 중증 외상 예방 가능 사망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1000만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안에 권역외상센터가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의 딱 한가운데에 서울권역외상센터가 우리 병원 안에 생긴 거죠. 이게 갖는 의미는 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외상에 포커스 되어서 처치와 수술, 시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적절하게 처치를 받고 있어서 이제 그 외의 환자분들을 다른 응급실로 수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서울에 외상센터가 있음으로써 저는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안전함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ICU에서 일을 하면서 환자들이 이제 퇴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확실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람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중증 외상은 사실 병원의 경영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거나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재원 기간이 길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많이 써야만 하는 중증 외상 환자를 보게 되면 병원 경영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병원으로서 그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그런 병원 경영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서울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어떤 정체성과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밥을 먹었던 순간인데요. 오랫동안 좀 의식이 없었다 보니까 코에다가 위까지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밥을 먹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빼고 이제 처음으로 밥을 먹었었는데 그때 그 순간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치원 환자는 처음부터 인공호흡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고 기관 절개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역시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생과 사이에 있는 순간에서 좋아지셔서 나중에 외래 오실 때 이제 환자복이 아니라 그냥 저희처럼 평범하게 사복을 입고 오실 때는 저도 못 알아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은 반갑게 저도 맞이할 수 있어서 되게 보람찬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생실이 오픈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인력이 아직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 부족한 인원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서로 이해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환자들을 더 열심히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를 지난 1년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결국은 잘 회복돼서 퇴원한 환자들이죠. 굉장히 많이 다쳐서 오셨던 환자분들이 조금씩 회복을 해서 중환자실을 벗어나고 또 침상에서만 누워 계시던 분이 휠체어를 타거나 처음으로 걷게 되는 순간들은 다 기억에 남고 좋은 의료진들이 모여들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모두 하나하나가 다 보람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고 더 좋은 인력들이 모여들어야만 서울권역외상센터로서 더 훌륭한 기능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외상센터 전담 사회복지사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수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상센터 안에서 전담으로 뽑는 게 되게 이례적이었고 사실은 이 병원을 나가면 여기 병원은 끝이잖아요, 환자로서. 근데 저는 그 환자가 이 병원을 나간 이후의 삶까지 계획을 좀 세워주고 퇴원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로서의 삶을 살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또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복지잖아요. 사회복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치는 게 아니라 환자랑 보호자들을 보면서 또 많이 더 위로를 얻기도 하고 인생을 또 깨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금 여기 왼쪽 머리가 좀 가끔씩 살짝 아프긴 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이랑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사고로 나서 논술 시험을 못 보게 돼서 결국 거기 못 가게 됐는데 일단 저는 계속 영상 쪽으로 진로를 생각 중이고요. 일본 유학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일본 대학 관련 학원을 다니면서 토익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료진분들은 그냥 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상 입원해서 와보니까 정말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잘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여러 동료들과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희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왜 의사가 되려 했을까라는 거를 한 번 더 상기해 본다면 저희 중증외상 치료, 중환자 치료에 몸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은 서울권역외상센터 안에 일하는 흉부외상 전담의사가 저뿐이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 명 모이고 서울시 안에 다른 곳에도 이런 곳들이 생겨서 적어도 흉부외상만큼은 잘 치료받아서 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외상센터에 가야지 적절한 치료나 뭐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상센터에 오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분들이 외상센터에 오는 경우도 있어서 중요한 사인이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센터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외상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고 저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병원으로 이전을 하게 될 텐데 그 병원에서는 더 큰 권역외상센터의 이름이라는 명함을 달고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서도 이제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외상센터엔 진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환자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환자예요. 그냥 외상 환자예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누구에게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을 거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을 거고 그랬을 때 전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해서 딱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외상센터 사회복지사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긴 합니다. 국가의 재난 책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난이 됐든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상과 감염, 화상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국가 재난병원을 만드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모아서 결국은 서울 권역 전체가 안전해지는 길을 찾고자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치료는 가끔, 치유는 자주, 위로는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울권역외상센터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항상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